외신과 카더라로만 알려지는 거를 직접 확인을 해보겠다. 실내도 영업할 때 냉병이 걸렸다고 하더라고. 한 명은 또 이제 다리에 철심을 박아놔가지고 로봇이 날 쫓아다녀봐. 죽이러. 얼마나 무섭겠냐. 기적처럼 살아남은 강은 씨와 평강 씨가 남한에 올 수 있을까? 야, 지우가 지지실이 광고 들어왔답니다. 인터넷 끝판왕. 지금 인터넷 끝판왕에서 모르면 못 받는 통신 지원금 80만 원 설치 당일 즉시 입금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쓰잖아 인터넷을. 근데 약간 손해보고 쓰신 분들이 계셔. 그래서 최대 통신지원금 80만 원까지. 통신요금 80만 원에서 합리적인 요금 설계로 결합 할인 72만 원까지 놓치지 않고 챙겨준다고 하네요. 그리고 만약에 딴 데서 돈을 더 준다. 거기가 만약 우리보다 할인을 더 많이 해줘. 차액의 150%를 보장한대. 되게 잘한다. 상담만 해도 스타벅스 커피 쿠폰 주니까 상담을 한번 해볼 필요는 있죠. 미철 본전이니까. 360일 상시 상담 가능하고 1877-2028로 전화 주시면 된답니다. 1877-2028. 고정 댓글 링크로 확인해 보세요. 그게 되게 마음 아팠거든요. 내복 같은 거 하나만 둘 다 입고 있었고 이 추위에 그걸로 좀 견딜 수 있을까? 실내도 영업할 때 실내도 그러니까 무척 추운 거죠. 그래서 냉병이 걸렸다고 하더라고. 좀 하나 좀 부탁해도 돼요? 약 시제 당장 필요한 약인데 냉병 약이 있어요. 냉병? 몸이 차고 이랬다니까 막 이 배도 막 끓고 막 몸이 안 좋고 그러니까 냉병약이 뭔지 아직 잘 몰라가지고 뭘 어떤 걸 해줘야 될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어차피 약은 반입이 안 돼요. 한 명은 또 이제 다리에 철심을 박아놔가지고 그게 1년째 철심을 박아놓은 거거든요. 보통 정형외과에서 철심 박으면 한 달이면 뺀대요. 노쇠로 만들었나? 그러면서 이렇게 들어봤는데 엄청 무거운 걸 이렇게 다리에 들고 있으니 기모바지 같은 걸 사서 같이 넣어줬고 양말도 넣어줬거든요. 지도해 줄 수 있어요? 옷? 네. 어떤 옷? 이건 먹긴 덕구리 같은 뚝이요. 아니 먹이 긴 이게 뚝이란 말이야. 저한테 뭐 사다 달라는 게 되게 이렇게 리스트를 쫙 적어줬잖아요. 난 독구리를 처음 들어봐가지고 갑자기 웬 술을 달라고 하지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이 목폴라를 독구리라고 부르나 봐요. 그래가지고 사서 넣어줬는데 하나는 파란색, 하나는 까만색을 넣어줬는데 둘 중에 누가 파란색을 입었을까 막 이렇게 상상도 해보고 근데 참 신기한 게 그 보낸 날 다음 날 받았다고 그 연락이 바로 왔어요. 올겨울 잘 날 수 있는지 걱정도 되고 그래서 가끔씩은 이제 안부를 물어보러 연락하죠. 잘 있냐, 그 친구들 밥은 좀 먹냐 이런 건 좀 물어봅니다. 되게 궁금하죠. 지금도 아마 기다릴 수도 있겠죠. 예. 언제 무슨 소식이 오려나라고. 그쪽에서 오는 연락은 없었을까요? 그건 아마 전해줄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외부와 소통이 될 수도 있는 거라서 보안상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는 해줄 수 없는 영역 중에 하나인 것 같고 그러니까 그냥 그래 보여도 그들은 이제 전쟁 포로 신분이긴 하지만 수감자잖아요. 뭐 우리도 감옥에서 어떤 말을 하더라도 이렇게 잘 전해 듣고 그렇지 않듯이 거기도 아마 그럴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거기 갔을 때 인터뷰하다가 저한테 이제 혼잣말로 그 한 말이 있는데 이제 좀 희미한 불빛 하나가 보이는 것도 같은데 라고 혼잣말을 하더라고요. 1년 동안 굉장히 깜깜한 데 있었구나.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르는구나. 저보고 전쟁 끝났냐고 물어보잖아요. 근데 아직 전쟁을 하고 있어요. 어느 나라? 지금 우크라이나, 한창 러시아? 전쟁에 그 작은 용트를 하나 좀 연락해 있어 아니면 실제 모스크 러시아 전투 땅을 좀 그래서 아니야 안 끝났어 아직도 해. 막 그러니까 아직도 해요? 막 이러면서 바깥의 사정은 전혀 모르는 상황이라 본인들이 제일 답답하겠지만 우리 다 이제 방송 끝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그들을 지켜봐 준다는 거 그건 굉장히 소중한 기억으로 그들에게 남을 거라고 생각해요.
취재하는 내내 이제 되게 이렇게 평정심을 잃으면 안 될 것 같은 게 너무 특수한 환경이다 보니까 이 친구들 막 거기 사는 공간도 굉장히 춥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그 내복만 입고 이렇게 나왔을 때 되게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라도 좀 담요라도 좀 이렇게 두르고 이렇게 인터뷰해야 되나 막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때 이제 조금 막 딱 흔들리더라고. 그래서 이게 좀 내가 여기서 계속 이렇게 흔들리면 되게 감성적이고 감정적으로 인터뷰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되면 시청자들에게 보여줄 때 굉장히 오버될 수 있겠다. 제가 좀 감정선을 안 타려고 되게 노력을 했고. 계속 오는 건가요? 뭐 하는 거냐? 응? 뭐 하는 건가요? 딱 한 번만 만나라고. 이것도 6개월 걸렸다고 지금. 언제 만날지 모르겠구나. 근데 이제 마지막에 헤어질 때 좀 나도 무너졌지. 그 친구가 이제 보내주기 싫다고 그러고 엄마 같아라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자동으로 본심이 나온 거지. 우리 보내고 싶지 않네. 보내고 싶지 않아? 어떡하냐. 엄마 같아. 엄마야. 그러니까. 응, 엄마야라고 내가 말하고 내가 놀랬고. 나쁜 일 하지 말고 건강하게 우리 찌 울어? 울지 마. 북한 포로들도 울지 않고 이제 계속 있으려고 인터뷰하려고 본인들도 노력했던 것 같은데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근데 둘 다 이제 눈물을 참으면서 했던 것 같고 이제 편집할 때 보고 좀 많이 창피하더라고. 그래서 저기서 내가 무너졌었네. 그러니까 참다 거기서 무너졌구나 내가 그런 생각이. 본인들은 뭐 인민군 병사들은 울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도 눈물이 그렁그렁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센 척은 내가 막 속으로 그렇게 생각도 했었는데 마지막 헤어질 때는 이제 평강 씨도 이제 막 우니까 내가 막 달래주고 나왔어야 되는가 그랬던 순간. 그리고 이제 철창문이 진짜 간수들이 인정사정 없이 바로 와서 열쇠 꽂고 닫아버리니까 이게 끝인가? 라는 게 이제 확 무너지겠더라고요. 서로 이승에서 마지막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다시 못 볼 수도 있고. 원래 이 사람들은 나랑 살아서 볼 확률이 정말 제로에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이 평강 씨나 리강은 씨는 정말 천운을 타고 나서 살은 거예요. 몇 번 죽을 뻔한 사람들이 산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만난 것만도 어마어마한 확률인데 또 다시 살아서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인간이니까 나도 그다음부터는 막 쓰나미처럼 감정이 좀 몰아서 나오더라고요. 근데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쫓겨 이렇게 나오면서 되게 이렇게 슬픈 마음이 들었죠. 가명을 지을 때 거의 뭐 우리 아들 이름 지은 것보다 더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이름으로 또 한국 와서 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강은이는 강 같은 은혜를 받고 다시 태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이름이었고 평강이는 평화롭고 강한 세상에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데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잘 됐으면 좋겠어요. 원래 PD는 포기하면 안 되거든. 지금까지 취재하면서 중간에 포기한다 생각은 해본 적이 없고 어떻게든지 방법을 좀 찾아보려고 노력했던 건데 이 취재가 쉽지 않을 거라는 건 처음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마음의 여유를 갖고 우크라이나 취재 자체가 사실 내일을 알 수가 없거든요. 이 전쟁 지역에서는 당장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하루에도 뭐 탄도미사일 그다음에 샤헤드 드론이라고 그래서 막 민간 주택지로 막 창문으로 드론이 들어와서 터지니까
그런 뭐 공습 경보도 굉장히 많이 울리고 이런 과정에서 언제 뭐 내가 잘못되던 취재원이 잘못되던 뭐 도와줄 사람이 잘못되던 잘못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매 순간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어야지 안 그러면 하다가 이제 서로 잘못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거기서 끝나는 거거든요. 포로들 인터뷰하는 날은 이렇게 영상을 봐도 내가 수심이 가득한 거예요. 문 앞에서 취재 안 된다 가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포로들 만났는데 포로들이 완강하게 인터뷰를 부인하고 난리칠 수도 있는 거고 경우의 수는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그런 불확실한 확률이 너무나 높은 취재이고 특히 이제 전쟁 지역에서는 더 그런 일이 많은 거죠. 북한군 취재할 때 되게 놀란 게 뭐냐면 이 북한군들이 로봇에게 쫓겨다녔어요. 지상 드론이라고 해서 로봇이 북한군에 대한 안면 인식 프로그램이 거기 삽입이 되면 자기가 망가지지 않는 한 그 산속을 이 로봇들이 뭐 뒤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 얼굴들을 찾아내는 거지. 그래서 북한군들은 뭐 사람이 아닌 로봇에 막 쫓겨다니면서 또 죽기도 하고 워낙 그 사격 자체가 프로그램화되어 있기 때문에 안면 인식 프로그램화되어 있다 보니까 백발백중이거든요. 쏘면 그냥 바로 정통으로 얼굴을 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로봇들이 막 산으로 다니면서 사람을 찾아다니는 거지. 우린 상상을 할 수 없잖아요. 로봇이 날 쫓아다녀봐. 죽이러. 얼마나 무섭겠냐고. 우리 그 터미네이터에 나왔던 얘기들이긴 한데 그건 영화의 한 장면이지 나한테는 안 일어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계속 저는 취재를 할 생각이에요. 했죠, 당연히. 너무나 당연히 생각을 했고 오히려 그게 더 걱정이었어요. 말 한마디 잘못 편집해가지고 난리가 나고 혹은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그게. 또 더군다나 북한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사상이 변하지 않은 북한에서 배웠던 사상대로밖에 생각을 할 수 없어서 이 친구들의 발언 하나하나가 혹시 내가 잘못 편집하면 마치 수술실에서 환자가 뭐 혈관 하나 잘못 건드려서 죽일 수도 있고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더 부담스러웠어요. 파장이 클 거라는 것 때문에. 전 되게 걱정했거든요, 사실. 그런 루머들도 많았었거든요. 이제 우크라이나가 무기 달라고 한다, 얘나 맞바꾸자. 뭐. 근데 사실이 아니에요. 공식적으로 그런 걸 요구한 적도 없고, 편집할 때 가장 걱정했던 게 이제, 아니, 돈 주고 왜 데리고 와야 돼? 뭐 이럴까봐 걱정을 했는데, 댓글에 막 돈을 얼마를 주고라도 데려와라라는 게 막 이렇게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마음은 한 마음이구나. 다들 선한 마음들이 많이 세상을 움직이는구나라고 느꼈어요. 저는 메신저의 역할인 거지 진짜 세상을 움직이는 거는 바로 그런 마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적처럼 살아남은 강은 씨와 평강 씨가 과연 기적처럼 남한에 올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하나의 우리 지금 사회를 보여줄 수 있는 지표가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외신과 카더라로만 알려지는 거를 직접 확인을 해보겠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였던 것 같아요. 북한군 포로가 왜 2명밖에 없을까? 나머지는 자폭해서 죽었으니까 그렇대. 나는 진짜 그런가? 라고 확인을 해보고 싶었고 이정은 장관! 그 영상을 안 찍었으면 어떻게 믿냐고요. 영상이 찍히니까 아 진짜구나라고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언론은 확인하는 데 기능이 있는 거거든요. 그 잘못된 정보를 믿었을 때 사회적에 파장이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실제 어떤 현상인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역할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번 프로그램이었어요.